안녕하세요. 봄 날씨 맞춰서 스퀘어넥 플레어티 가져왔어요. 바늘 이야기 김대리님의 취향 니트에 실린 도안이에요. 제 뜨개로그를 쭉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막 도안 출시를 기다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도안은 많고 이미 나온 도안을 뜨기에 내 손은 훨씬 느리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도안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있는 도안을 먼저 뜨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게으른 제가 도안을 기다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옷이에요. 아마 대리님의 밴쿠버 아트 레지던시 뜨개로그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때 뭐 플랫베리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저는 그 와중에 대리님이 뭐 이 실도 들고 와서 떠요 하면서 만들었던 스퀘어넥 플레어티 너무 예쁜 거예요. 뜨개 옷인데 은근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색이 화사한 것도 있지만 목에 겹단 안에 끈 넣어서 조이게 만드는 디테일에 완전 반한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서 저도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저거 나오면 무조건 떠야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책에 실린다고 해가지고 책을 기다렸다가 구매해서 떴습니다. 도안 난이도가 꽤나 쉬워요. 코를 잡고 목에 겹단 만들어서 합쳐준 다음에는 소매랑 앞판 뒷판 나눠서 마커 걸고 레귤러 늘림 쭉 하면서 뜨고 그러면은 소매 분리하고요. 하고 난 다음에 몸통 쭉 뜨는데 고무단이 없어요. 대신에 끝단이 덜 말리는 무슨 안뜨기 이게 있는데 그걸로 코를 막고요. 그 다음 소매는 너무 길지 않게 뜨고 겹단으로 떠서 마무리해요. 설명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좀 심플해서 뜨게 하는 동안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나마 이 도안에서 어려운 점, 뜨다가 했던 거는 몸통 끝단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제가 막 손에 계속 쥐고 쪼물딱거리면서 뜨는 것도 있지만 고무단이 없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똘똘 말리는 거예요. 도안에서 말하라는 길이보다 조금 더 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막 거의 몇 바퀴가 돌아서 올라가길래 이렇게 말려 올라가면 그냥 크롭티 아니야? 싶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저는 상의 기장 짧은 옷을 정말 싫어해서 이렇게 다 떴는데 옷이 만약에 줄어들어 버리거나 저렇게 똘똘 말려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세탁하고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나니까 끝이 쫙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버해서 뜰지 않기를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곁다리 이야기인데 이 도안을 쭉 뜬 다음에 몸통 길이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떠서 원피스로 만들면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엄청 길게 원통뜨기 해도 되고 아니면 허리에다가 줄임 살짝 넣고 다시 늘림으로 만들어서 플레어 티니까 플레어 원피스 만들면 진짜 예쁘겠다 이런 생각도 더 했고 이 옷이 목이랑 소매가 겹단 포인트가 있잖아요. 허리 부분에 겹단 영역을 만들어서 똑같이 아이코드 허리끈을 넣으면 어떨까 생각은 했지만 제 머리나 제 지식으로는 그런 뜨개 기술이 뭔지 모르겠어요. 겹단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다시 코를 주어야 되는 건지. 사실 제가 이 실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중간에 이거 애매하게 남는 것보다 그냥 원피스 뜰까 고민했던 생각이라서 그냥 남겨봐요. 실제로는 원피스를 안 만들었지만요. 사람 마음이 진짜 간사한 게 이 도안은 뜨면서 크게 고생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딱 소매 분리하고 나서 살짝 지겨운 거예요. 몸통을 떠야 하는데 안 뜨고 계속 딴짓하는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요거 조금 뜨다가 딴 거 보고 요거 조금 뜨다가 또 딴짓하고 만약에 뜨개질을 집중해서 했으면 훨씬 더 뜨개 기간이 줄어들었을 텐데 여기저기 한눈 파느라고 뜨개질 난이도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오죽하면 그냥 겉뜨기만 하면 되는 그 무한 메리아스의 몸통 부분을 지겨워서 밖에 들고 나갔었다니까요. 참 뜨개질이 무매 뜨면 무늬 뜨고 싶고 무늬 뜨면 무매 뜨고 싶고 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요즘은 담요도 하나 뜨고 있거든요. 코바늘로. 근데 코바늘 하고 있으면 대바늘 하고 싶고 대바늘 하고 있으면 코바늘 하고 싶어요. 이거 뜨개로그 찍고 뜨개질 하고 이러다 보면은 느낌이 오거든요. 이번 영상은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거의 다 잘라내야겠는데 아니면 분량이 너무 없는데 이런 게 와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 대부분 분량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 돼요.
막 2시간 이렇게 넘는 거를 자르고 잘라서 20분 이렇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뜨면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번에 망했다. 분량 하나도 없다. 근데 이럴 일이 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순조롭게 뜨개질이 되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너무 뜨개질 자체로는 행복했지만 영상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그럼 이번 기회에 영상에 자주 달리던 댓글에 대한 답을 해보자 하고 요 구간을 잠깐 할애했습니다. 저는 실을 오른손에 걸고 뜨는 플리킹 기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종종 댓글로 플리킹 기법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플리킹 팁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줄 버전 답변을 드리자면 꽃 뜨는 김뜨개님의 플리킹 강의 영상을 보세요고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으시겠죠? 긴 버전으로 대답을 하자면 여기 얘기 길어지니까 마음의 준비하세요. 일단 바늘 쥐는 법 먼저 안내해드리자면 오른손은 손가락 사이사이로 실을 쭉 걸어오되 검지 기준 뒤에서 바늘 쪽으로 실이 나오게 딱 걸어요. 요 다음에 중지, 약지, 소지의 손끝으로 바늘을 살짝 쥡니다. 그리고 엄지는 손가락 맨 마지막 마디의 가운데 정도가 바늘에 닿여요. 손끝이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힘을 풀고요. 그 다음 왼손 갈게요. 왼손은 5손가락 모두의 손끝으로 바늘을 약하게 쥐어요. 근데 여기서 바늘을 쥔다는 건 사실상 그 편물의 끄트머리도 같이 느슨하게 쥔다는 느낌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뜨개질 구간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손 기준 뜨개질을 하기 위해서 바늘을 움직일 때 새끼손가락을 밖으로 탁탁 밀어요. 그러면 지렛대 원리처럼 바늘 끝은 오히려 반대로 딱딱 움직이면서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잖아요. 요때 검지로는 뭘 해주냐면 바늘 끝 위에 천사링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실을 걸거든요. 천사링인 이유는 너무 가까우면 바늘 끝에 손가락이 끊기고요. 너무 멀면 손 아플걸요? 그리고 제 기준 저는 중지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코를 잡아당기더라고요. 엄지는 바늘을 미는 것도 아니고 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슬쩍슬쩍 만지는데 제가 알기로 플리킹은 엄지를 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무슨 강박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점점 가장 편한 자세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왼손은 바늘을 살짝 내려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까딱까딱 인사를 시키듯이 내려가는데 코 만들어지는 거를 보조하는 정도로 움직이는 거라 가지고 보면 왼손 검지가 다음에 뜰 코를 슥슥 밀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말로 하니까 너무 장황하고 막 되게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손에 익혀가지고 하다 보면은 되게 쉬워요. 제가 늘 저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분량 없어서 플리킹 얘기해야지 하고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겉뜨기밖에 안 찍었네요. 그걸 지금 방금 알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안뜨기 안 필요하시잖아요. 안뜨기는 그냥 대충 뜹시다. 안뜨기 안 하면 되지. 가디건은 그냥 자릅시다 우리.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플리킹 기법에 대한 엄청난 고수들의 막 10몇 년 되고 조회수 1억 회 이런 대단한 영상 많아요. 영어긴 해도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여튼 이렇게 얼레벌레 플리킹 꿀팁 끝. 그나저나 몸통 끄트머리 코막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코바늘을 못 쓰는 게 정말 아쉬웠지만 2단 정도 밑에 있는 안뜨기 코를 걸어와서 겉뜨기를 하고 코를 막는. 물론 어찌저찌 하면은 모든 걸 코바늘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하란 대로 해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간만에 오로지 대바늘로만 코 막는 거. 굉장히 성실해진 느낌? 이 옷이 소매통이 진짜 넓어요. 그래서 13cm 바늘 세트에다가 35cm 케이블 써도 충분하거든요. 느슨하게 뜨면. 근데 확 줄이는 구간도 있고 해서 그냥 막바늘 쇼팁 썼어요. 그니까 치아오구 사장님 제발 반부 쇼팁 내주세요. 저는 케이블에 통일된 느낌이 좋답니다. 이게 반부로 잠깐 뜨다가 넘어가서 더 아쉽더라고요.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최고는 아니니까 이게 반부 쇼팁이 언젠간 나오겠죠.
소매 뜨고 겹단을 뜬 다음에 이거를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게 나름 일이란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외하고 이 도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역시나 목둘레 그 겹단 안에 넣는 끈을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넣을 때 이 뜨개 옷에 끈은 아이코드가 제일 예쁘잖아요. 근데 아이코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리님도 도안에다가 대바늘로 하면은 아이코드로 하시고 이게 너무 힘들다, 코바늘로도 뜨세요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아이코드가 예쁘잖아요 솔직히. 근데 뜨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이코드 기계를 돌려서 순식간에 한 100cm 넘게 뜬 것 같은데 딱 실 끼우는 것만 성공하고 나서 한 두어 바퀴 돌려가지고 기본 돌아가는 체계를 만들고 나면은 그냥 뱅뱅뱅뱅 돌리면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저는 정말 한 5분 컷 걸린 것 같아요. 아이코드 기계 덕분에 진짜 손쉽게 소매 코 막고 옷 마무리한 다음에 거의 한 몇 분 뒤에 아이코드 끈을 다 만들어서 돗바늘 좀 뭉툭한 거에다가 걸어가지고 목 겹단 안에 쭉 넣어서 완전 찐 마무리를 했어요. 영상으로 옷 봤을 때부터 옷 너무 예쁘겠다 생각했지만 빨고 말려서 입어보니까 진짜 처음 입고 입을 틀어 막았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날이 풀리면 더욱 자주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이것도 왠지 실이 맞아 떨어지면은 다른 색깔로 하나 뜰 것 같아요. 진짜 대리님 이번 책의 이 만족도 미쳤어요. 어쩌다 보니까 실 소개를 되게 후반에 하게 되었는데 비바진 랜덤 박스에서 나온 연하늘색 실이에요. 정보는 딱히 없는데 처음 보고는 면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면이 아니고요. 색깔은 봄인데 재질은 가을 겨울이라 가지고 한동안 쭉 장기백수로 지냈던 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빨아보니까 울 맞나봐요. 울이 들어있는 건 확실해요. 100%인지 모르지만 그동안은 여름 옷을 떠야 되나 봄 옷을 떠야 하나 근데 뜨개 옷을 여름 이러면서 계속 미뤘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이번엔 진짜 운 좋게 좋은 도안을 만나서 완성이 되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사실 이 실도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맨 처음에는 실 색깔이 예쁘니까 그래 코바늘로 좀 시원한 느낌의 옷을 뜰까? 하고 털실탈에 있는 옷을 뜨다가 여러가지 지겨움 이슈로 하차를 하고 싹 다 풀었고요. 그렇게 또 쉬다가 그래 생각해보니까 봄에 입을 간절기 의류는 포근해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블루웨이브 프로버 변형에 도전을 했는데 프로버는 무슨 그냥 가디건 위에 경사뜨기에서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그 구간을 떴어요. 하고 이상하다 바늘 비우기 다 풀고 또 다시 뜨고 원통 뜨기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화났죠? 여튼 그래서 블루웨이브를 때려치우고 그냥 이 실을 포기한 상태나 마찬가지였어요. 왜냐면 떴다 풀었다를 반복했더니 실이 헐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고 있다가 서서히 날씨 풀릴 때쯤에 하고 이 도안을 골랐는데 정말 너무 잘 어울리고 또 무사히 푸르시오 같은 고난 없이 완성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 실이 보관 상태가 참 좋았어요. 저는 빨대 제가 컷 뜯어 좀 하고 외부에 들고 나갔던 적이 있다 보니까 먼지 때꺼물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바지는 랜덤박스 구성도 참 양심있게 하고 실 보관도 깨끗하게 하는 데라는 게 느껴져서 다음번에 랜덤박스가 잘 안 열리는 걸로 알긴 하는데 열면 또 사고 싶어요. 진짜 실이 참 마음에 드는 게 많아요. 뒤에는 간단한 착샷이 있을 예정이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뜨개질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날씨가 서서히 따뜻해진다고 갑자기 뜨개질 때려치우지 마시고 저랑 같이 뜨개질 하면서 봄도 여름도 같이 기다려봐요. 이 가을이 올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